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윤정두의 주식투시경과 함께라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빨가시죠? 3월 14일 이후에 지금까지 계좌가 빨갈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뭐라고요?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강연의 소식도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알찬 교육 내용에 대한 종목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무료 강연에 대한 그런 정보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흐름부터 가지고 갈 텐데요. 종목 AS부터 진행해 드립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꿋꿋하게 강한 흐름을 연출해주는 그런 종목이 있죠. 함께 놓고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런 흐름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KB금융 벌써 딱 써있죠. KB금융 하면은 무겁기로 소문난 말 그대로 금융사입니다. 금융지주사 또 은행 뭐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놓고 보는 그런 종목이 되는데 시가총액 만만치가 않죠. 그러한 KB금융을 여러분들께 언제 말씀드렸어요? 3월 23일 날 야간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그림 보여드리면서 3월 기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샛별형 공부를 했고 월봉 기준에 샛별형이 떴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샛별형 확정이라고 놓고 보면서 편입 기준 잘 잡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좀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이 샛별형을 뜬 거에 대해서 29일 날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첨삭지도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꼬리가 조금 더 길어져 버렸습니다. 살짝 늘렸지만은 역시 그래도 샛별형의 완성이 확정이 됐죠. 그러고 나서 4월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에서 다시 돌려졌는데 그 앞전에는 눌려 있었던 흐름이 있었잖아요. 다시 볼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주봉 차트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눌렸어요. 근데 주봉 쫙 멀리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역시 또 샛별형이다. 우리가 샛별형 공부한 날 샛별형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 주봉상 저런 구간에서 편입 기준이 잡히고 수급 부분이 확인되는 게 형성되는 게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 바닥 대비해서 시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찔끔 올라와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금융주 어떻습니까? 움직이죠. 18% 수준까지 이 당시에 움직임을 줬었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의 흐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 바닥 대비해서는 19.74%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잡는다면 2월 12일이에요.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대략 한 5%에서 7% 사이 등락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KB금융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74%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수급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봉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일봉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5.42% 상승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3월 23일 날 제8회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금융주들을 언급드리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의 추세에서 바닥 라인에서 편입이 잘 되셨다면은 지금 장에서도 5%대 상승률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무거운 종목으로. 자, 그렇다면 KB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그때 똑같은 설명 드렸어요. 금리 인하에서부터 금리 상승까지. 지금 AS라 빨리 진행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쭉쭉쭉 넘어갑니다. 금리 인하 당시에 금리 인하 시점 부분에서 시장의 흐름이 어땠다? 하방 경직성을 띄워줬다는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붕괴될 때 급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어떻게 됐다? 충격은 받았지만 하방 경직성을 띄워주고 지금 돌려졌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2007년 고점보다 월등하게 더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러한 흐름들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금리를 인하했을 때, 금리를 인하한다.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은 벌써 사고가 뻥 터진 거예요. 사고 터지고 나서 금리를 바닥금리로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 터져서 주가가 급락됐는데 금리 양쪽 완화를 해주고 금리를 인하하고 그럴 때는 바닥을 다진다. 그리고 나서 돌려지더라의 흐름을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금리가 인상됐을 때 미국이 IT 버블이 붕괴되고 그리고 9.11 테러로 경기가 위축됐을 때 금리를 급진적으로 내렸었죠. 그 급진적으로 내린 금리를 2003년도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경기가 바닥을 찍어요. 2002년 말부터입니다, 사실은. 바닥을 찍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언제 올려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 차례도 안 쉬고 계속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를 인상했을 때 과연 어떻게 움직였느냐?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섰을 때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그 이전에 전체적인 국가별로의 금리 수준을 놓고 보시죠,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바닥권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바닥권입니다. 전부 다 바닥권이에요. 이 바닥권의 금리에서 금리를 올리는 쪽이 미국 쪽과 영국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도 환차익 때문에 환차익이 아니라 환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리 격차를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금리를 추가적인 인하를 이제는 못합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코스피 지수 날라갔죠. 그리고 다우 지수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유럽도 날아다닙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시점에 국내 증시 또 국내 금융사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고요. 금융사의 상승 흐름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월등히 강했다. 코스피 대비해서 월등히 강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경기가 살아나서 진행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나 동결 또 양쪽 완화하는 쪽 어때요? 그런 쪽의 기준점에서 놓고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벌써 네 번째 방송을 통해서 네 번째 보내드리는 그러한 금리와 금융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테마,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이런 테마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AS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죠. 빠르게 진행해드리니까 이 자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 예전 녹화 방송을 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분석을 제대로 해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KB금융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은 시장이 눌려있으니까 고점 대비해서 다시 수익률은 내려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다시 20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됐을 때 이 종목군들 또 추가적으로 지금 편입해야 될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이겠죠. 자, 오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실망하시고 좌절하실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무료 첨삭지도 이 시간 끝나자마자 막 뛰어가서 새벽에라도 무료 방송해드립니다. 첨삭지도 받으시고요. 강연에 참여하셔서 무료 강연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십시오. 강연에 참여 방법은 요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안내사항은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자, 이제 교육도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17강째, 오늘 17강째 진행이 되는데요. 벌써 16강째까지 차곡차곡 들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제 막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 또 16강을 듣냐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교육과 함께 수익 나는 종목군들이 빨갛게 보이다 보니까 신도 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에 매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도가 높은 패턴입니다. 높은 추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알찬 내용을 끝까지 차곡차곡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 알찬 내용과 함께 맨 끝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또 종목도 요만큼 보여드리게 되죠.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얻어가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또 교육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놓고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에 대해서 주식의 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식 분석의 3대 요소가 뭐라고요?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않습니다.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이 세 가지만 놓고 보시면 기술적 분석의 최소 70%, 최대 100% 다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조지표라는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부터 단단하게 하셔야만 뒷부분에 보조지표까지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니다. 나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 포기할래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하시면 복잡한 거 하나도 안 배우셔도 돼요. 요거 가지고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각 거래일별 종가의 산술 평균 수치를 연결한 선. 그게 뭐라고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겁니다. 5거래일, 20거래일, 이동평균선.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또 말씀드려요. 자, 계산을 또 해드립니다. 계산. 자, 계산 보고 넘어가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신세계 2015년 1월 5일부터의 기준인데 1월 8일, 1월 1일, 2일, 3일, 4일, 5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1월 1일 날 개장이 돼서 거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첫 거래일의 기준으로 좀 놓고 보세요. 그래서 1월 5일자부터니까 1월 5일이 되겠죠. 어찌됐건 18만 원, 17만 2천 원, 17만 2천 원, 17만 3,500원, 17만 4천 원 전부 플러스 해줬더니 쭉 플러스해서 5를 나눠줬더니 5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17만 4,300원이더라. 그럼 여기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점이라고 쳐놓고요. 시작하고요. 두 번째 이평선 어떻게 될까요? 요거 빠져나가고 6거래일자가 들어오겠죠? 그렇게 돼서 5일 동안의 평균. 그렇게 놓고 따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17만 4,300원이 평균이었는데 그 다음 날은 17만 3,200원이 평균이 됐다는 거예요. 왜? 18만 원이 빠져나가고 더 낮은 17만 4,5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또 17만 2천 원이 빠져나가고 17만 1천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17만 3천 원이 됐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평선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향되고 있다는 거죠. 이 이평선이 하향되고 있는데 만약에 8일째 어떻게 됩니까? 7일째 17만 1천 원이었는데 재료가 나왔어. 그래서 8일째 18만 원으로 다시 끝났어요. 18만 원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평선. 평균 단가는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거래일째에 17만 2천 원이 빠져나가고 18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균 단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보다 올라가 안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죠. 더 낮은 숫자 빠져나가 높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평선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5거래일이 아니라 이렇게 20거래일이다. 굉장히 많은 수치를 넣는다.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움직여봐야 이 이평선의 하락 기울기가 급격히 이렇게 돌려지지는 않겠죠. 60일선은 어떻게 돼? 더 많은 수치의 합산이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올리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120일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이평선일수록 그 기울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둔감하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배운 만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런 설명 들을 때 또 막 채널 돌아가고 큰일 나요. 이거 제대로 배우셔야지. 이거 못 배우시면 이평선 어디 가서 배웠다는 말씀 하시지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평선의 기울기 산정하는 방법, 이평선 계산하는 방법을 차분하게 말씀드린 거고 이평선의 기본 성향은 강세, 약세, 하락, 상승 반전에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 이거 복습 충분히 하셨죠? 또 어떤 거? 이동평균선은 기본 성향, 매매 타이밍을 주고요. 기울기를 보고 매매를 할 수 있고요. 이격도에 따라서 매매 전략 잡을 수 있고요. 주추세 반전에 따라서 역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돼서 기존 추세선의 5에서 10%의 범위. 이거 뭐냐? 다시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추세가 이렇게 됐어요.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추세가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려면 요 추세대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냥 이렇게 툭 치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매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에 안착할 수 있는, 다시 내려오면 이것도 또 손절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안착할 수 있는 기조는 최소 기존 추세선의 5에서 10% 범위 위쪽으로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3에서 5거래일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평상시 변동성 대비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이 추세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탈은 어떻게 될까요? 이탈도 똑같아요. 밀려 내려오는데 5에서 10%의 범위 깨져. 그러더니 금방 되돌리지 못하고 3에서 5거래일 동안 지지부진해. 그리고 나서 변동성 확인해 봤더니 확대돼 있어. 그렇다면 이거는 추세가 깨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어디에서도 정리된 게 없어요. 정형화돼서 뭐 5에서 10%, 3에서 5거래일, 1.5배, 3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 윤정두 거, 특급 필살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만큼은 추세 교육에서 이거만큼은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추세 분석 플러스 추세 분석 내에 있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분석. 요 표 다운 무료로 받으십시오. 다운 어떻게 받는지 모르신다고요? 좀 전에 알려드렸는데 지금 전화번호 들고 있죠? 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내용이 지금 많아요. 바빠요.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분석 7가지.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지금 혼란이 오실 거예요. 막
강의가 많다 보니까 이거 내용이 굉장히 많나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중에 추세 분석 배우고 있죠. 추세 분석에서 여러 가지 저항선, 지지선, 뭐 되돌림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중에 이동평균선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였는데 이동평균선 내에서 7가지의 분석이 또 있다는 거야. 추세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었다면 이동평균선에도 저항선과 지지선이 있다는 거고요. 방향성 분석과 배열도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밀집도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밀집도 분석까지 5가지를 지난주에 다 해드린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격도 분석 요만큼, 크로스 분석 이만큼 해드렸잖아요. 근데 크로스 분석이 기울기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습을 또 이만큼 해드릴 텐데 그 복습을 하고 나서도 또 배워야 돼. 언제? 다음 주에 이제 그랜블의 매매 법칙. 우와, 그거 배우면 이평선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은 척척 박사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걸 빨리 가르쳐달라고? 아니죠. 이걸 오늘 제대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전하게 여러분들은 현명한 투자자, 기술적 분석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크로스 분석을 오늘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크로스 분석 보시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어제 배웠잖아요. 어제 복습해드렸죠. 오늘 장중에도 복습해드렸죠. 예? 그죠? 오늘 아침에 제 방송 보셨잖아요. 7시, 8시에. 그거 끝나고도 또 복습해드렸어. 그런데 이거를 자꾸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 복습해드릴 때 제대로 들으세요. 골든 크로스는 뭐라고요? 단기 2평이 중장기 2평을 상향 돌파할 때. 데드 크로스는 뭐라고요? 단기 2평이 중장기 2평을 하향 돌파할 때, 그럴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단기, 중기, 장기. 뭐 눈으로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고 인터넷상에도 있고 HTS상에도 있고 책에도 나와 있고 이런 거 배우시려고 지금 힘들게 공부하시는 거 아니죠? 윤정두가 알려드릴 뒷부분의 복습, 진성, 가성 그 부분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교과서적인 내용 부분에서만 이해를 하십시오. 어떻게? 단기 2평이 장기 2평을 깨고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이때 매도라고 표시를 한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추세는 깨졌다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삼성중공업의 예제를 통해서 놓고 보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도 어제 뭐 자세히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교과서적인 내용만 해드릴게요. 자, 단기 2평이 중기 2평을 깨고 내려갑니다. 중기 2평이 중장기 2평을 깨고 내려가요. 중장기 2평이 장기 2평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락 각도도 계속해서 하락 각도가 깊었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전부 동반적으로 하향되고 말았다는 거죠. 데드 크로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에는 1차적으로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하고 정리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을 한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기준으로 좀 놓고 보시고요. 두 번째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골든 크로스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 골든 크로스는 데드 크로스의 반대급부입니다.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을 뚫고 올라가는 거야. 아까는 데드 크로스 죽으로 내려가는데 이거는 골든다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이대로 한다면은 뭐 누가 돈을 못 벌겠어요? 주식시장에서 다 벌겠죠. 이 흐름대로 나오면 된다.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뚫고 올라갈 때 혹은 중기 이평을 뚫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 된다. 크로스 났다. 매수. 이건 뭐라고요? 윤정두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과서적인 내용. 윤정두가 하는 내용은 기울기를 좀 더 봐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일단 어찌됐건 교과서적인 내용 마저 복습하죠. SK텔레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21선이 61선, 61선이 121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까 데드크로스에서 급격하게 밀고 내려온 것처럼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예? 그리고 거기에 그 앞전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고 이 밑으로 내려왔던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장기 이평선이 거의 횡보 추세. 하락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아닌 횡보 추세였기 때문에 급격히 되돌려질 때에 이평선이 좀 따라붙은 뭐 그거는 조금 이따 심화 과정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 준다. 이것이 뭐라고요? 교과서적인 내용. 그러면 심화 과정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게 뭘까요? 자, 놓고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크로스의 속임수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속임수가 아니에요. 그냥 크로스를 이해하자라는 거야. 왜? 이건 가성이다. 진성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한다면 이거라는 거죠. 여기서 단기 이평이 중기 이평을 치고 올라갔는데 이 상태에서 이게 그림이 사실상은 제대로 그려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대로 해진 게 아니에요. 올라오는데 아니 여기서 이렇게 될 때는 평행을 하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오는데 깨져 내려가는 그림이 어디서 사실은 그러진 않겠죠. 이거 연구는 또 혼나야 돼. 아유 참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려졌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장기 추세는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단기 추세만 돌려지다 보니 이 부분은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기울기. 예? 이 기울기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추세를 살려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추세를 살려나가지 못하고 단기 반발성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고 만다. 여전히 기울기는 하향이고 주가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사실상. 정배열과 역배열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정배열 구간과 역배열 구간에서는 한번 이 정도로 움직임을 줬다고 해서 배열이 바뀌거나 하진 않습니다. 배열이 바뀌려면 최소한 장기 추세가 어느 정도는 횡보 추세로 접어들고 혹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런 공방을 한두 차례씩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밀려 떨어져야만 그래야만 평균치가 형성이 되고 그에 따른 기울기가 변화가 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기울기 얘기하고 뭐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도 기초를 벌써 놓치신 분들은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저 뭔 소리지? 골든 크로스 발생되면 매수고 데드 크로스 발생되면 매도인데 뭔 기울기를 얘기하고 자꾸 이게 가성이니 진성이니 그러니까 깨지는 거 맨날. 계좌가 시퍼런 이유가 뭐예요? 시뻘게 져야 되는데 제대로 안 배우시고 어렵다고 이러고 계시니까 안 돼요. 예? 윤정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실전 투자 대회에서 7,000% 넘게 수익을 냈다고 그랬죠? 예?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합니다. 7,000% 수익 갖고 1등한 사람이 누가 있어? 윤정도 분이. 10여 차례 우승했으면 됐잖아. 한 30년 매매했으면 됐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압축된 노하우를 계속 알려드리는데 어렵다고 이 누워서 이렇게 계시면 되겠어요? 지금 바짝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화면 앞으로 얼른 오십시오. 지금 진성 가성에 대한 크로스 마지막 복습이에요. 더 이상 복습이 없어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골든 크로스에 대한 가성입니다. 가성. 예제를 보여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빠르게 진행해야 돼. 지금 시간 없다 난리 났어요. 지금. 이 얇은 선이 주가 종가 차트입니다. 예?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역배열 상태에서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질 만큼 주가 급락을 해버렸죠. 급락을 한 상태에서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닥 반등이. 기계적인 가격 반발력인 거지 이 추세의 반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세의 반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우고 깔끔하게 보여드리면은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어요. 단기 골든 크로스. 단기선이 중기선을 넘는. 그리고 중기선이 중장기선을 넘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미처 쫓아오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깨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좀 완만해질 때에 그때 크로스가 제대로 발생돼야만 시세는 돌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넘어가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크로스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넘어간 이후에 역배열의 이격이 발생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 할지라도 가격 반발력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죠. 나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가 급격해져 있을 때에는 중장기 이평의 기울기가 급격해져 있을 때에는 돌릴 가능성이 더더욱 희박하다는 거고 만약에 기울기가 이격도도 어느 정도 줄어들고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그런 흐름 속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씩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까지 안 깨지고 여기서 좀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평선이 돌려지고 밀집되고 돌려지고 하겠죠.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가성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특히 중장기 이평선이 기울기가 깊어질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들어갈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벌써 두 번째 복습이에요. 자,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골든 크로스에 대한 가성을 배운 건데 데드 크로스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급부죠. 예? 잘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뭐 주가 계속 갑니까? 가다가 쉬어가고 눌려가고 할 거 아니에요. 시장 영향도 받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데드 크로스. 중장기 이평이 상향하고 있는데 단기 이평이 중기 이평을 깨고 내려가고 중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깨고 내려간다. 중장기 이평을. 이럴 때에는 기울기가 바뀌어지지 않는 수준이라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 가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질 때 다시 치고 올라가면 여기가 매수 맥점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K 이노베이션 일봉 차트 어때요?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대대가 나왔다? 가성이라는 거 전부. 근데 올라가다가 기울기가 만약에 점진적으로 완만해지는데 이러한 충격이 나온다? 그때는 주의해야죠.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상승 추세죠. 이럴 때는 오히려 밀려 내려올 때 다시 되돌리면 밀려 내려오는데 거기서 사라는 게 아니야. 그죠? 밀려 내려오는데 다시 돌려주면 의심하지 말고 아 그럼 이거는 가성이었기 때문에 과매도 권역이구나. 편입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 라인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에는 중간에 충격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급격한 조정 이후에 60일 전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일 때는 좀 주의를 하자. 근데 다행히 다시 돌려놨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가성이라고 합니다. 가성. 아시겠죠? 진성과 가성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속임수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격도. 어제 배운 이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어제 이격도 뭐라 그랬어요?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가 벌어지면 회귀현상이 난다. 뭐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교과서적인 내용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격이 발생됐어. 급락이 나왔겠지. 이평선 여기 있는데 주가는 여기 있어. 응? 그리고 여기 급격히 올랐어. 자, 어떻게 돼? 주가 여기 있고 이평선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회귀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회귀된다, 주가가. 근데 교과서적인 내용은 주가가 회귀된다는 건 돌려 올라간다, 돌려 내려온다인데 아니죠. 주가가 끌려 올라갔다가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평선이 못 쫓아가서 이격이 발생됐다가 이렇게 될 수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 주가가 꼭 밀려 떨어져서 이격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가 꼭 올라가서 이동평균선이 주가 이렇게 내려왔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 여기서 주가 반등이 나와서 가는 게 아니라 주가는 못 움직여 이렇게 가는데 이동평균선이 내려와서 이격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격도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내용인 거고 이격도 활용하자라는 거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10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재 10,000원이면은 10,000원, 이 종가 10,000원을 기준으로 이평선이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나 그거를 놓고 보면서 전략을 짜자라는 거예요. 이게 과도하다면 차익 실현, 과도하게 밑에 내려와 있다면 편입, 이런 구간을 설정해서 놓고 보자. 이것이 이격도에 대한 기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어제 배운 내용을 지금 또 15분 만에 압축해서 해드리다 보니까 땀이 그냥 막 비 오듯이 나요. 아 더워.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누워서 이해가 안 되고 그러시면 안 된다. 지금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저는 막 뛰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시간 많으니까 밤새서라도 해드리려고. 그리고 아침에도 무방 끝나자마자 그리고 장중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하고요. 무료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예, 최근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첨삭지도 받으시러 굉장히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계세요. 많이 찾아오시는데 어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어제는 조금 루즈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런가? 혹은 예제가 적어서 그런가? 내용이 조금 지루한 맛이 좀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큰일 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지금 넘어가는 변곡 구간이에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부터 해서는 이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드디어 또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윤종두만의 필살기가 나와요. 시장에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대응하면은 승리자가 어떻게 됩니까? 평범한 수준밖에 안 되죠. 네? 시장에 나온 교과서적인 내용 그게 다 옳을까요? 잘못된 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윤종두도 한 30년 주식 투자했는데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강조드릴 테니까요. 또 윤정두만의 필살기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맨 끝에 종목 꼭 챙겨가셔서 계좌 빨갛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 놓고 설명드릴게요.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내용이 너무 많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격도 제대로 배워보자고요. 제대로. 이격도란 무엇입니까? 사정적인 의미는 이렇다. 그날의 주가나 지수를 이동평균치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단기적인 투자 시점을 잡기 위한 지표로 이동평균선의 결점을 보완한다. 야, 이 내용이 뭘까? 조금 이따 이제 차트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현재의 주가와 이동평균선과의 괴리도 벌써 배웠죠? 어제, 오늘 앞부분에 다 배운 거예요. 어느 정도 나타내는가? 100을 기준으로 그 괴리도는 어느 정도 나타내는가? 그리고 주가의 과열이나 침체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척도로 사용이 됩니다. 과매도 권역이냐 아니면 과열의 권역이냐. 그리고 주가는 어떠한 형태로든 파동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회귀한다는 거야. 이렇게 과열이 됐다가 이렇게 회귀,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회귀. 이러한 흐름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격도가 커지면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동평균선이 주가로 쫓아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쫓아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가 이평으로 맞춰서 간다라고 전략을 수립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전 매매 기준으로도 놓고 보셔야 돼요. 이격도는 이동평균 주가분의 주가 곱하기 100입니다. 네? 이동평균선 주가가 100이고 이동평균선 주가가 100이다. 만 원이다 서로. 그러면은 100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격도가 100% 이상이면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격도가 100% 이하라는 건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걸 실제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거는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신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격도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만 대응하기에는 실전에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예제는 제가 뭐 기가 막히게 찾아다 드려요. 근데 실전에서는 힘들다. 윤정두가 드리는 실전 매매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격도 전략 어떻게 설정하나요? 이렇게 해드리고 요 수준, 매수 관점, 매도 관점의 요 수준의 수치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다시 하락 국면, 매수 관점과 매도 관점에서의 흐름, 그리고 횡보 국면에서의 이 흐름. 이것이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인데 약간 잘못된 내용도 있습니다. 21선과 61선 기준에서의 기울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LG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LG전자 일봉 차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20일 이동평균선, 이게 지금 하향 추세잖아요. 하향 추세의 기준에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수치의 기준입니다. 20일 이평선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 주가가 하향 추세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매도는 102% 이상 수준일 때, 그리고 매수는 92% 수장 이상일 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페이지 더 넘겨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이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나중에는 횡보 추세로 돌아서는데 하락 추세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윤정두가 얘기한 거. 하락 추세에서 기울기가 하향되고 있을 때, 주가를 종목을 편입해야 되겠느냐. 예? 횡보 내지는 돌려줄 때 편입해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 편입해야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20일 이동평균선에 파란색 매도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검은 색깔 선이 100으로 형성된 기준선입니다. 검은 색깔 선이 기준선 100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구간 102를 넘어선 구간이에요. 102를 넘어선 구간은 매도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일부 나와 있지만은 깨져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더더욱 심화됩니다. 거기에 과도한 구역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 구간 92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92로. 여기가 100이고. 92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요 수준일 때 매수다. 과도하게 밀려 내려와 있다. 다만 여기서 매수해서 어디서 잡을까 사실. 여기서 매수해서 요만큼 먹으려고 요걸 매수한다? 기울기가 하향돼 있는데 에이, 그래서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내용. 야, 이거를 요만큼 먹으려고 최저점에 잡을 수 있어? 그러다가 92 미만으로 내려온 건 더 깨져 내려가고 이만큼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게 무슨 뭐 교과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올 때는 횡보 추세죠. 횡보 추세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매도 전체적인 하향 추세가 완벽히 돌려지지 않았다. 20일선이 이 정도 하향 추세에서 이 정도 횡보라면은 60일선, 120일선은 아직도 하향 추세일 겁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위에선 매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 놓여져 있을 때는 상관이 없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과매도 권역, 위로 올라올 때는 과도한 오버슈팅. 그런데 이것이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 추세에서의 기준이라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저라면 하락 추세에서는 굳이 먹으려고 생각 안 하겠다. 아니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에 이격도 공략 종목이 있는데 왜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은. 다만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교육 위주로 보여드린 거예요. 롯데푸드의 일봉 차트 역시 하향 추세죠. 하향 추세에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된다? 매도, 매수, 매도, 매수. 근데 매수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먹어? 요거 먹겠다고 단타 치는 거예요? 지금 롯데푸드가 소형 줍니까? 시가총액 뭐 몇백억 해요? 네? 시가총액 뭐 몇천억 미만해요?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요만큼 먹으려고? 그럴 바에는 매도의 기준, 미련 갖지 말고 매도의 기준으로 차익 실현을 대응해 나가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고 여기서 매도할 거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참 답답합니다. 그죠? 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풍 일봉 차트, 영풍에 대한 일봉 차트 어떻게 됐어요? 영풍에 대한 일봉 차트도. 네? 자, 놓고 보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 권역에 놓여져 있고 매수 권역, 매도 권역, 매수 권역인데 하락 추세예요. 그나마 여기서 급격한 과매도 권역으로 형성이 되면서 여기는 한번 뭐 수익이 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다시 백으로 돌려볼게요. 수익이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은 그 전의 흐름에서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점을 완벽히 잡는다? 안 그렇죠. 예? 뭐 여기서 운 좋게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요 기준 102와 92로 기준을 형성해서 잡았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가격대 전체적으로 뭐 크게 표시를 안 해드렸습니다만 변동성 자체가 수익을 완벽하게 내실 수 있는 구간이 되진 않는다. 다만 지금 뭐야? 교과서적인 내용이잖아요. 아니 이격도 배우면서 여기서 사고 여기서 매도하는 거 왜 못하게 해? 동그라미 닫혀놓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락 추세에서. 아시겠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좀 참으세요. 윤정두가 필살기 보여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KCC 일봉 차트. 그나마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락 추세에서의 매도와 매수 구간이 달라요.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 구간이 92까지 더 때려서 내려가야 되는데 상승 추세에서는 추세가 올라가고 있잖아.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세게 밀어 때리나? 그런 경우 드물죠. 또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인데 매도를 뭐 내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이평선 조금 더 올랐다고 그거 뭐 차익 실현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가 매도가 106, 매수가 98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하락과 상승에서의 추세 부분에 이격도의 설정 전략이 완벽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놓고 보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차익 실현할 때에도 이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 단기적으로 갭상승 나서 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 이럴 때 차익 실현. 그리고 매수를 하는 경우에도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려오는 구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놓여진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98 정도까지는 무난하다. 지금 뭐 이평선을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뭐 횡보도 보일 수 있고 여기서 횡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 기준 어때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의 기준이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대응 방법 이렇게 놓고 보시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상승 추세가 더 가파르게 돼 있죠. 뭐 월등한 가파른 흐름은 아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LG전자의 흐름 요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 라인을 잡아드린 거예요. 20일 이동평균선이고 106, 98.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요 기준에서의 차익 실현 구간이 형성될 수 있느냐 편입 구간이 형성될 수 있느냐인데 저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편입하고 여기서 차익 실현. 아까 하락 추세에서의 매수 매도 전략 수익률 별로 없는데 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완벽하게 달라요. 가격대 라인까지 완벽하게 보여드리지 않았지만은 제가 온라인상에서 첨삭 지도해드릴 때 가격까지 퍼센테이지 수익 퍼센트까지 알려드릴게요. 충분하게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부담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편입 이후에 되돌려질 때 이격으로 놓고 대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가 급격히 내려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평선 자체가 크게 기울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92, 하락 추세에서는 92 정도까지 밀려 내려와야 매수인데 98.
차익 실현도 하락 추세에서는 100인데 여기는 106으로 높여 잡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 추세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월등하게 수익 기조를 더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대림산업의 일봉 차트인데 60일선의 기준이에요. 60일선. 60일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만하게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에 매도를 하고 매수한 이후에 매도 사인이 안 나와요. 매수만 2번 나왔어요. 근데 더 밑에서 매수죠. 그 다음 매도 사인 요 정도? 요 정도에서 한번 나올까? 그럼 편입하고 이 긴 기간 동안에 하락 추세에서 가슴만 졸이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안 된다. 60일선의 기준에서는 또 수치가 달라져요. 88과 104 정도의 수준으로. 왜? 이평선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격도 자체도 조정을 해서 주는 겁니다. 다만 이것도 어떻게 된다?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네? 그럼 뭘 배우는 거냐? 교과서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윤종도의 필살기를. 아, 그렇구나 하고 배우는 거지.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필살기를 배워요. 또 넘어갑니다. 자, KCC의 일봉 차트. 이건 상승이죠? 상승이니까 놓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98과 110입니다. 98과 110. 아까보다 매수 구간은 98, 동일한 위치라고 놓고 잡을 수가 있는데 110 같은 경우는 중기 이평이, 단기 이평이 더 높겠죠? 이해되세요? 이거 이평선 하나만 드렸지만은 여기서 상승 추세야. 당연히 5일선이 더 높겠죠. 그 다음 당연히 21선이 이렇게 있겠죠. 주가가 여기 형성돼 있어. 주가가. 그러면 주가가 여기 형성돼 있을 때, 뭐 5일선 제가 좀 너무 높게 잡아드렸는데 하여간에 60일선 대비 21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60일선보다 상승 추세니까 21선이 더 위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60일선과 100이 그 주가, 현재 종가의 이격은 더 크게 벌어진다는 거야. 그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격도 매매를 못 합니다. 차분하게 다시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계속 뭐 첨삭지도 해드릴 때 더 깊게 해드린다 말씀드린 거예요. 어찌됐건 매도를 110에서 하는 겁니다. 60일선 기준에서는 110. 아시겠죠? 60일선 기준에서는. 21선 기준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얼마라 그랬어요? 108이라고 했잖아요. 108. 그렇게 해서 매수와 매도. 상승 추세에서는 어떻게 돼?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예? 또 여기서 매도 못했으면 여기서 또 매도. 충분한 수익률을 안겨드리죠. 60일선 기준 잡으면 12%의 수익을 목표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격도 하나만 놓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우리가 이격도로 매수와 매도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나갈 수 있다는 거야. 하이닉스 쭉 있죠? 이것도 어떻게 돼 있어요? 매도 권역, 여기가 매수 권역이었어요. 매수 권역 이후에 이평선 계속 상향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의 매도 권역이 나오죠? 네? 매도 권역이 나오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든. 그러고 나서 다시 재매수 권역은 여기. 그러고 나서 아직 매도가 요 끝에 놓여져 있는데 진행 중.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려운 거냐면 이 수치가 어려운 거야. 110, 98. 야, 오늘 21선보다 60일이 왜 높지? 기울기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가면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시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격도에서 윤종도 필살기 나온다 그랬는데 이 이격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요일 하루에 이 이격도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깊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용 제대로 복습하셔야 되고요. 내일 내용 제대로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요. 첨삭지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이격도라는 거 지금 당장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 21선 이격도와 61선 이격도 각각 하나씩 보여드렸는데도 혼란이 와요. 근데 제가 윤종도의 필살기 할 때는 3개, 4개 이격들 다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수치 있죠. 지금 나온 교과서적인 수치. 저걸로 실전 매매하면 실전 매매가 안 돼. 어떻게 매매가 되겠어 저걸로. 윤종도 방송 보시는 건 윤종도 거 다 이렇게 다 얻어가시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윤종도의 주식 투시경은요.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을 드리는 그런 프로입니다. 저만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서 실전에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수익률 대 10여 차례 7000% 1위한 윤종도의 기법을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육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법과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도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도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도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도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강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장에 대한 한시름이 싹 가시죠? 윤정도와 함께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다 보면요,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으셨죠? 흔히 보는 기울기이고 흔히 보는 이격도입니다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신 내용 실전에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실전에 활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놓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종목 살짝 오픈해 드립니다. 종목명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종목이고요. 기존에 한 번씩 언급을 드렸던 그러한 교육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종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셔가지고 복습하시는데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예습도 가능해요. 지금 이 내용을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 아실 수 있는 객관적인 단순한 내용인데, 그죠? 기존의 실전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개선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22일 날 이미 추천을 한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추천이라기보다는 교육에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시가총액 뭐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실상. 이 종목의 경우에 지금 현재 4월 기준에서 월봉입니다. 이렇게 월봉이 형성돼 있다. 그러면 망치형으로도 볼 수 있고 장악 확인형으로도 볼 수 있는 이 패턴에서 여기서 잡아야 돼요? 못 잡아야 돼요? 잡으셔야죠. 이게 교육의 결과물이라는 건데 이것을 다시 이평선을 두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봉이에요. 아까는 이제 그 월봉 보여드린 거고 일봉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뭘 배웠어요? 일봉의 하락 기울기가 각도가 깊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락 추세에서 돌리는 속임수 패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바닥에서 이격을 줄이려고 돌리는 그런 흐름 말고 돌려진 이후의 흐름에서 정배열로 올라서려는 바로 요 위치에서 꺾어졌던 데드크로스, 가상이라고 했죠. 가성의 데드크로스가 돌려질 수 있는 범위인데 캔들까지 장악형으로 제대로 떠졌어요. 기가 막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편입 기준에서 공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 좀 해보시고요. 첨삭지들을 통해서 이 종목 오픈해드립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막 뛰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새벽 시간이라도 접속하셔가지고 첨삭지도 꼭 받으십시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분명히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이 내용은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고 그랬죠.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이 종목 나 아는데 또 얘기해주네? 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3월 30일 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보여드렸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잘 해줬죠. 그래서 이 현재의 기준에서 놓여져 있는 요 월봉입니다. 지금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OMA로 전부 바꿔놓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또 혼났어. 이거 보시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준에서도 역시 3월 30일 날 또 말씀드린 내용이 되는데 주봉의 기준입니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일봉입니다. 이때 보여드린 일봉이 이 모습이에요.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 설명 제가 자세히 또 드릴게요. 지금 일봉 기준에서 또 놓고 봐야 되잖아요. 이 모습이라고 지금. 이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에 3월 말에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편입되자마자 어떻게 됐다? 그냥 10.96% 그냥 치고 올라갔다는 개인 투자자 누적 수급 보세요. 이 고점 라인 뚫겠어 못 뚫겠어? 거기에 우리가 2평 배웠죠? 2평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정방향 상승 추세의 이평선에서 잠시 꺾여 내려왔던 부분이 휘어져서 다시 여기서 데드 나오고 여기서 다시 돌리잖아요. 진성이라는 겁니다. 진성이에요. 진성으로 정배열 놓여진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필히 공략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추후 AS는 언제쯤 해드릴까요? 바로 이번 주말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 강연을 해드릴 거예요. 강연에 해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통해서 강연의 안내 자세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1시간 동안 알찬 내용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기법과 그리고 종목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습하셔야 되고 첨삭지도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의 학습 예습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 시간이긴 합니다만 힘내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계좌 빨개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